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거하려는 개별 주들의 시위가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매파로 분류가 되던 제임스 블럿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이상적인 목표인 2%로 내려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가 2%로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야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이 최근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직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수록 유리해지고 네. 있는데 이 메인주에서 매우 유리한 또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 기억하시겠지만 메인주에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었죠. 시애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처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때 이것을 선동했다. 그래서 수정헌법 반란 조항에 따라서 반란자는 투표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자이기 때문에 투표 목록에서 이름을 빼야 된다. 그래서 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인주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할 걸 명령했는데 메인주 대법원이 시애나 벨로즈 주 총무처 장관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만장일치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시애나 벨로즈 주 총무처 장관의 항소를 기각한 건데요. 네. 1심 판사가 시애나 벨로즈 주 총무처 장관 결정을 보류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빼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 총무처 장관이 항소했는데 주 대법원이 이걸 그냥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는데 그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반란과 관련한 조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다.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외하면 안 된다. 이것이 메인주 대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콜로라도주에서도 지금 네. 주 대법원의 이름 삭제를 명령했었는데 이것도 또 뒤집혔어요. 그렇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그런 결정을 내렸죠. 메인주는 총무처 장관이 결정을 내렸고 콜로라도주는 주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태를 유도했다. 반란자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 효력도 역시 유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유보가 돼서 지금 어느 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이번 결정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네.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애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처 장관이 네. 자신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면 책임감을 지고 주 총무처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무리수를 두고 어떻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시애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처 장관이 메인주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에 대해서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특정한 후보 이름을 총무처 장관이 자기 임의대로 빼버리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중에서 선택해 이런 결과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애나 벨로즈 주 총무처 장관은 여러 주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접촉해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의사당 사태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의 투표 대상이 될 수 있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그런 주민들의 의사를 따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그렇지만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 이렇게 언급해서 일단 일단락이 됐고요. 앞으로
연방 대법원 이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경선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슈퍼 투스데이도 올 거고 그런데 과연 연방 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판결을 내릴런지 모르겠고 뭐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대로 계속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연준의 매파 인사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미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또 발언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죠.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23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 강조했고요.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이유가 없고 자칫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악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월 FOMC 때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강하게 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왜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보면 나오는데요. 네. 이 통화 정책의 효과가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게 다 통화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통화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0.25% 금리 인하 단행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 6개월, 뭐 8개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하를 해도 그 효과는 올해 안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이게 제임스 블러드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금리 인하 효과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대로 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매파 인사가 이게 비둘기파로 돌아선 것도 상당히 낯선 일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가 보면 원래는 비둘기파였다 그래요. 그러다가 매파로 전향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다시 또 비둘기파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 지난 17일 지난주에 그 베이지북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그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용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고용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지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베이지북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지원자가 증가했다. 채용 지원자가 증가했다는 게 뭡니까? 잡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잡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자리 났다고 그러면 옛날에 뭐 5명 정도 지원했던데 지금은 10명, 20명이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채용 지원자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하락했고 이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 이직률 하락하고 기업들의 선택적 고용. 이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사람에 비해서 잡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됐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임금 상승 압력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고용이 굉장히 좀 둔화돼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고 지금의 이 고금리 5.5%까지 달한 이 고금리를 더 끌고 가다가는 경기 침체 위험을 맞을 수 있다. 이게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의 통화 정책 변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예, 타이밍이죠. 네. 그 우리가 기억해 보면 2022년에 한창 인플레이션이 요동칠 때 그때 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금리 인상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때 실질적 제로금리 상태였는데 그때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무시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경제는 안정적이다. 이거 금방 자기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물가가. 맞아요. 그래서 한때 9.1%까지 치솟을 정도로 엄청났는데 대응을 해야 될 때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대응을 엄청나게 해도 그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가 얘기하는 건 지금이 금리 인하 적기인데 이것도 미적미적하다가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가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 3분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이상적인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분기까지 기다렸다가 2% 찍는 거 보고 내린다? 너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0.5%포인트, 0.75%포인트씩 빅스텝
뭐 이렇게 밟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다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리면 0.25% 포인트씩 순리대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내리면 나중에 가서는 0.5% 포인트, 0.75% 포인트 무리하게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또 그렇게 무리하게 내려도 그게 시장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야 된다. 과연 근데 연준이 이 제임스 블러드 전 총재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일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고공행진 중인데 이 유력 정치인이 이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대박을 네. 터뜨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그렇죠. 조금 또 네. 문제가 되고 있네요. 바로 낸시 펠로시 전 연방하원 의장입니다.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하원 의원이죠. 지난해 11월에 콜옵션 오, 계약을 체결해서 네.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뭐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죠. 네. 쉽게 설명하면 콜옵션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특정한 금액에 내가 얼마를 사겠다. 이게 콜옵션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을 걸어놓으면 어느 돈이 얼마일 때 주식 가격이 얼마일 때 이제 매입한다는 거고 풋옵션은 반대로 이제 매수하는 겁니다. 이 주식 가격이 얼마일 때 내가 이걸 팔아버린다. 이런 매수.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이 있는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근데 11월에 사들였는데 지금 1월이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21%가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엔비디아 주식 하나만 갖고 벌어들인 돈이 50만 달러예요. 2달 동안 5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연봉이 그 22만 3,500달러입니다. 그래서 본인 연봉의 2배 이상을 이 주식 투자로 2달 만에 벌어들이는 뭐 대단한 투자 감각을 지금 보여주고. 그러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이번만 이렇게 투자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뭐 경험이 또 있나요? 그게 문제죠. 이번만이 네. 아니고요. 네. 그동안에 상당한 그런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네. 우량주들 콜옵션 그런 우량 기업 주식을 콜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상당히 그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이런 투자가 사실 뭐 의원들도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남편인 폴 펠로시가 그 함께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 전문 투자자예요.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네. 폴 펠로시가 전문 투자자인데, 그러니까 이 낸시 펠로시는 남편을 통해서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남편이 주식 투자자인데 부인이 연방하원 의장이고 아주 그 워싱턴 정가에서도 손꼽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온갖 정보들이 내부 정보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부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렇겠죠.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뭐 호재가 있다. 지금 사들여야겠다. 그리고 이거 좀 악재가 있다. 그럼 빨리 또 팔아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어서 지금 추측이지만, 왜냐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렇게 해서 재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잘하면 연방하원 의장이 아니라 주식 투자 전문가로 나가야 되는데 연방하원 의장 하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전 의장 투자에 대해서 조사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뭐 어떤 특별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별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당연히 알았을 텐데. 네. 근데 어찌됐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낸시 펠로시가 투자하는 것만 쫓아다니면 되겠네요. 우리 또 콜옵션 해야 되나요? 자, 그러나 저러나 한국의 16강 상대 팀이 결정이 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결정이 됐습니다. 사우디와 타일랜드가 오늘 0대0으로 0대0 끝이 이죠. 나서 네. 사우디가 조 1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한국과 16강전에서 네. 맞붙게 됐는데, 이 16강전은 1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아침 이곳 시간으로 LA 시간으로 8시부터 시작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